손해평가사 강의 절대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손해평가사 시험 과목 변경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지난 11월 25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 적용될 것이며, 그리고 변경된 시험 과목은 어떠한 건지 그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까지 부산대 연구 용역 보고서가 돌아다니면서 수험생들의 어떠한 근심을 많이 주었는데, 이게 다행히 바뀌어서 두 번째 1차 시험 과목 변경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경 과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이 시험 과목이 왜 바뀌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대 연구 용역 보고서는 이미 여러 인터넷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내용이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그러면 1차도 개편되고 2차도 개편될 거라고 했지만 다행히 1차만 개편되고 2차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혼란은 다소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가 객관식으로 할 거다. 객관식이라는 게 지금 현재 1, 2차를 객관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공인중개사.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2차는 현행 이론서를 농구에서 발표하는 이론서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손해보험론과 손해사정이론이 빠지고 축산학도 상당히 줄여서 사양학, 가축 사양학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작물보호학이 빠진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떤 해충이라든가 병에 대한 것을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농약까지 공부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부담감이 다소 경감이 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 과목 변경 입법 예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은 언제부터 하냐 그러면 28년 1월 1일부터니까 정확히 2000년 제14회 시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5월달 정도의 시험을 본다고 할 때 2007년 1차 시험 이후로 준비하신 분, 또 2007년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결국 변경된 시험 1차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상법보험편 농업재해보험법 법령이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법령 암기로 해결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농업은 재배학, 원예, 작물학 분야였는데 이 부분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농업 부분의 과목을 상당히 어려워하셨지만 다행히 이 법 부분에서 점수를 높이면 이 40점 과락만 면하면 된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차 합격률이 70%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차 시험은 뭐 올해 발표를 했지만 500명이 채 안 된 5%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대한 난이도하고 2차에 대한 난이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하고자 지금 변경안을 내놨는데 결국 농업재해보험법과 상법보험편을 각각으로 놨던 걸 한 과목으로 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농업재해보험법과 그 하위 법령인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갈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 요령까지 들어가서 총 25문항이 되니까 결국은 상법과 상법보험편과 농업재해보험법이 5대5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부분에 가축 사양학, 식량 작물학, 원예 작물학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원예 작물학이 있었지만 원예학 결혼이 있었지만 결국은 원예 작물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식량 작물학은 보통 식용 작물학이라고도 보통 고어떤 과목에 식용 작물학이라고 대학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펴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농업적이 기존의 2과목이었던 게 지금 4과목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4과목으로 늘어난 것 중에서도 결국 가축 사양학,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가축 사양학은 우리가 가축 재보험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 확률이 높은데 이 가축 사양학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게 축산기사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식량작물학은 이게 수도작, 그러니까 벼, 그리고 밭작물로 나뉘고 원예작물은 또 채소, 과수로 나뉩니다. 그러면 과목을 보면 보험법, 농업, 재보험법이 법으로 한 과목이고, 그리고 재배학하고 가축 사양학이 또 한 과목. 그리고 식용작물학은 하나로 되어 있지, 원예작물학 하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식용작물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도작, 쉽게 말하면 벼가 되겠습니다. 벼. 그리고 두 번째는 밭작물, 뭐 두류, 보리, 뭐 서류,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이런 거고, 원예작물학도 엄격하게 나누면 채소 분야, 그리고 과수, 화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과목 양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물 보호학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말하는 해충학, 그리고 식물 병리학 이쪽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 변경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 부분은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배학에서도 주로 시험에 나왔던 게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배 식물의 기원과 발달에서는 뭐 조, 메밀, 콩 이게 뭐 중국 쪽에서 기원을 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뭐 감자, 토마토 이렇게 이런 그 재배 식물의 기원과 발달을 얘기하는데 이건 별로 어떤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작물의 유전성 이것 또한 주로 작물의 품종, 뭐 유전 및 육종이니까 뭐 품종 계량 같은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뭐 도입 육종, 분리 육종, 뭐 교배 육종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주로 다루는 게 종자기사입니다. 종자기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배학 쪽에서 작물의 유전성이 나온 문제는 코리친 처리 하나 나왔습니다. 반면에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은 상당히 손해평가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광 부분의 광합성은 11번의 시험 중에 거의 1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장 효과는 매년 하나에서 두 문제 이것도 나오는 형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재배 환경에서 토양, 수분, 뭐 수분 포텐셜 같은 거, 그리고 광에서 광합성, 순화, 버닐리제이션, 그리고 일장 효과, 이게 광주기성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재배 기술에서 작부 체계, 그리고 작물의 수확과 품질, 뭐 이런 부분 쪽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법과 재배학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가장 심도 있게 봐야 될 게 가축 사양학입니다. 가축 사양학은 지금 이게 어디에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 시험 과목에 포함되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농업직 공무원을 보거나, 그리고 축산기사에 포함되는 시험 과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축 사양학에는
뭐 첫 번째 가축의 기형과 품종인데, 뭐 기형과 품종에서는 뭐 닭 같은 경우에 뭐 알을 낳기 위한 뭐 레그혼, 그리고 육계 쪽에서는 유명한 브라마, 뭐 이런 거. 돼지는 뭐 쉽게 말해서 뭐 요크셔, 뉴햄프셔, 뭐 소는 뭐 한우가 있을 거고, 뭐 우리의 뭐 칙소,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가장 그 많이 들어오는 앵거스, 미국산 소고기. 이러한 부분에 뭐 가축의 기원과 품종일 텐데, 이러한 부분은 뭐 이것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이 쉽게 말하면 단위동물과 반추동물인데, 뭐 단위동물은 쉽게 말하면 뭐 조류, 뭐 돼지, 뭐 반추종물은 뭐 대세김질하는 뭐 소, 이러한 형태의 동물들인데, 이것의 뭐 소화생리가 뭐 중요한 것은 저희 손해평가사하고는 손해사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손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 사료와 평가 방법, 단위동물의 영양과 사료, 반추동물의 사료 효소, 여기까지도 이 시험에 나온다 하면 관련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저는 8번부터 15번 사이가 상당히 가축 재보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육계, 산란계, 돼지에서 모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젖소, 한우, 유구, 그리고 가축의 질병, 이것은 재보험 쪽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시험에 나와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돼지에 뭐 전염성 위장병, 그 다음에 돼지의 유행성 설사병,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근데 이걸 위장병을 이걸 영어로 써라, 한글로 써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똑같은 말이지. 아버지나 부나 어머니나 뭐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다는 것 자체도 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농장의 환경과 차단 방역,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구제역,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희 손해평가사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가축 사양학은 8번부터 15번 사이다. 그래서 차후에 공부를 하더라도 8번부터 15번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식용작물학입니다. 식용작물학은 저희가 식용작물학과 원예작물학, 이 부분은 저희가 손해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벼조사, 그리고 뭐 콩조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원예작물학에서는 과수, 적가전 종합위험, 그리고 고추, 가지가지 고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양파. 그렇기 때문에 백각과인 양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식용작물학과 원예작물학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손해평가사들은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식용작물학, 이제 식량작물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에서는 보통 식용작물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벼농사에 대한 생육과 발육, 벼농사 기술, 이거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밭작물에도 이제 강론으로 뭐 콩가, 뭐 두류 종류,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인 서류, 그리고 보리, 밀인, 맹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떠한 생산 방법이라든가 특성,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원예 작물학은 시설 원예학을 아마 포함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채소 원예, 과수 원예, 화해 원예, 시설 원예 저희가 다 손해평가를 하고 있는 작물들입니다. 이제 노지였던 것들이 이제 시설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 하우스, 비닐 하우스 쪽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시설 원예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과수 원예에 있어서 공부도 이제 재배 환경, 시비 번식, 괴화 분식 결식 등등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채소에서는 공부를 또 할 게 많거든요. 가지과인, 가지, 고추, 토마토, 박과인, 오이, 참외, 그리고 호박, 수박, 배추가 뭐 십자가과잖아요. 무, 배추, 양배추, 백화과인, 양파.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또 강론적으로 해야 되고 총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원예 작물학 안에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되냐 그러면 해충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충이 들어오고 또 병리학, 결국 식물병, 이 부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과수에서는 뭐 핵과류에 복숭아인 세균성 구멍병 뭐 이런 걸 공부해 왔지만 뭐 잿빛 곰팡이병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됐지만 이제 암기만 하고 그렇게 2차에서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예 작물학이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공부할 범위가 상당히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 시험 과목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와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자. 그래서 현장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연결할 시험을 운영한다. 이거 핑계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 그러면 1차 시험이 너무 쉽고, 왜냐하면 너무 쉬운 건 과목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해지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더 이상 출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이제 문제의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과목을 늘리겠다. 그리고 1차는 합격자가 높은 반면에 2차는 뭐 10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하니 불만도 많고, 또 다른 하나는 1차 시험 과목은 이 다른 시험 과목 시험들이 손해사정사라든가 아니면 뭐 식물보호기사,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농업 관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검증된 문제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출제 오류나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문제를 냈었고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뭐 교수님이나. 그런데 결국 2차 시험은 결국은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에 출제 오류도 있었고 또 난이도 조절도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논구문에서도 결국은 출제에 의한 민원, 행정소송 이런 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이견에 이제 이면에는 시험 과목 확대를 위한 1차 시험 분별력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을 줄이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해평가사의 2차 시험을 가지고 손해평가사의 인원을 조절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2차 시험 가지고는. 왜 그러면 이 2차 시험 가지고 문제를 봤을 경우에 이 보통 그 시험지 답안은 2차 시험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채점을 하고 1번 한 번 채점하고 2번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퍼센트를 조절할 때는 좀 채점 기준을 강화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좀 유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시험에 대해서 열람하러 가신 분 2차 시험 가시잖아요. 원본 보기 때문에 채점되거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자기가 쓴 것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확대를 해서 분별력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을 줄이자.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한 민원 부담을 완화하자. 그래서 출제 오류가 없도록 일단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보통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저희가 뭐 월드컵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들도 아니고 항상 저희는 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경우의 수. 자, 내년에 27년입니다. 26년에 2차를 합격하면 이게 최적입니다. 그러나 26년에 2차를 보신 분이 26년에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보신 분이 27년에 2차를 합격하면 또 이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탈락을 하면 28년 1차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년에 1차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28년 1차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27년 여기에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손평이장이 다시 원예학, 재배학, 원예작물학 1차에 관해서 농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2차 시험 과목 변경 없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상대평가 전환 없습니다. 그리고 경연제 시행 없습니다. 그리고 2차 객관식 도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평이장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8년도에 일어날 일입니다. 남들도 잘 모릅니다. 그 과목이 어떻게 변경돼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앞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가면 됩니다. 손평리 이장은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